비타금. 네. 아이고 비타적 그린 스무디였으면 또 어떻게 할 뻔했을까. 끔찍합니다. 예. 뭐였는데 스무디요? 예. 마시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갖고 다행입니다. 예. 무슨 뭐 질병을 예방한다, 치료한다 이렇게 하면 좀 오바가 되는 거죠.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바도 아니라 개 오바를 했습니다. 오늘 말랭이라 다행이야. 아유 다행입니다. 요거 저 맛있는 겁니다. 예, 요거 저 게다가 특허청에서 군 호박 고구마 말랭이 군 호박 고구마. 와, 예, 맛있겠네. 제조 방법으로 특허청에 또 인정을 근데 이런 거 갖고 받았어요.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좀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네.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를 효과를 너무 과장하면 네. 그리고 최근에도 먹방 누구 어느 분 같은 경우에도 네. 또 사업 차려서 그쵸. 뭐 살 빼는 약을 벤츠. 예. 네. 그 얘기해도 됩니까? 네. 살 빼는 약을 조금 과장한 거를 뭐 이렇게 리트윗하고 그래갖고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한 건 필요합니다. 예, 김용민이는 다 뻥인 줄 알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그리고 됩니다. 예. 이분만 잡혀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막에 네. 본 방송은 허위 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깔아주고 예. 가야 되겠네요. 허위 과장 광고 포함될 수 있다? 아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저는. 예. 이거 자, 그래요. 걱정되네. 자, 태안농산. 태안농산 군 고구마 말랭이. 아이고 궁금어 말랭이.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아니야. 전혀 그냥 아니에요. 음식이니까. 그냥 예, 먹는 이거는 거예요. 뭐 먹는 거. 상관없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저 태안의 명품 특산물인 태안 고구마를 오븐에 직접 구운 다음에 급속 냉동과 건조를 반복해서 달콤 쫀득하게 만든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 왜 오직이냐? 오븐에 직접 구운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 네. 예. 애드립입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거기 들었구나. 난 대단한 애드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교수님. 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는 대단하다 그냥 저희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요. 예. 자, 군고구마 말랭이 여러분, 근데 조심하십시오. 이게 잘못 뜯으면 이게 이렇게 못 뜯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군고구마 말랭이. 어떻게 못 뜯어? 예. 자, 이거 좀 한번 드셔보시죠. 자, 요거 군고구마 말랭이. 그냥 먹기만 해도 되죠. 예. 네. 자, 첨가물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 첨가물 없이 100% 태안 고구마로만 이런 맛을 냈습니다. 젤리 같아, 젤리. 오직 씨알이 굵은 최상급 고구마로만 말랭이를 만들기 때문에 말랭이 크기가 오른손가락만 하네. 예. 크기가 월등하다 보니까 식감 또한 다릅니다. 브랜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어떤 대기업의 고구마 말랭이인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태안 거, 요게 그 대기업 거. 색부터 다르네, 색부터. 그럼. 완전 젤리 같아, 젤리. 썬텐은. 네. 그렇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는 다이어트 대용식입니다. 그중에서 태안농산의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의 맛과 식감은 그 어떤 말랭이와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살안찌는 군것질이 필요하시다면 태안농산의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를 적극 추천합니다.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입이 즐거운 군고구마 말랭이. 진짜 맛있어요.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0g 10봉지가 22,000원, 20봉지는 42,000원, 30봉지는 52,000원에 특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보고 또 삽니다. 또 사요. 그럴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이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의 손이 가요. 그냥 고구마로만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처음부터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나경원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론을 미리 좀 짐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국보다도 더 상태가 심각한 말하자면은 갑질이다. 이거는 특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또 외국의 그러네요. 입학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관점에서 이 진상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진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참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네. 전문적으로 많이 써보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알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네. 저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실 조 교수 건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요, 그 논문이 완전한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아들의 건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나온 논문이 아니고 1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수준이고 예비 연구 성격의 것이고 논문까지 발표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달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혼자서 한 그런 그 연구고 포스터 발표 때문에 이거는 별거 아니고 무시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요. 이 과정 중에 분명히 IRB라고 해서 연구윤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심의를 안 받은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국가 자산이고 실험실인데 이걸 개인이 친분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과연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교육부라든가 서울대 자체 내에서 방향을 또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펴지 않겠어요? 윤 교수가 네.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곤란을 겪게 생겼는데 방어 논리를 펴지 방어 않겠어요? 논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예요. 나경원이 얘기한 대로 자신의 아들이 생각한 그 아이디어 갖고 예.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잠시 빌린 거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윤 교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프로젝트 여러 개 하나 중에 이 프로젝트를 크게 할 생각이었는데 하나의 미리 예비 실험 단계로서 한 명에 대해서 한 그런 수준의 나름대로 본인이 계획했던 프로젝트 중의 일환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실을 쓴 거는 누구한테 대여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수행한 연구 중에 아, 이 일환으로 논리를. 했겠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논리로 제 할 것 생각에는.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도 윤 교수고 또한 결국 이것을 이제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규명된 건 없지만은 결국 나경원 아들도 자기 나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 연구를 실행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 교수의 실험 중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검찰이 판단하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조국 아들이 이랬다면은 이미 조국은 그게 또 기소가 그래요. 됩니다. 맞아요. 그 바로 자체가 또 기소로 달라지기 갑니다. 때문에 바로 기소로 가는 참 거예요. 그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진영 논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두 진영한테 욕을 얻어먹긴 했는데 네. 또 비슷한 사안이 물론 달라요. 다르지만은 고등학생이 연구에 참여하고 논문에 저자가 되고 이런 개념이니까 네. 비슷한 잣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 진영의 논리에 맞게 이건 이쪽 문제였고 이쪽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다음에 진영 논리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그건 근데 아니거든. 지금 그 올라온 거 중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조 교수 딸의 경우는 그게 논문이야 4장짜리고 뭐 참고문은 빼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돌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논문이 맞아요. 완벽한 오리지널 아리클이라고 해서 원조 네. 논문이 맞습니다. 네. 형식을 다 갖춰갖고 초록과 배경,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결과, 토론까지, 디스커션까지, 그리고 참고문까지. 아까 4장짜리로 했는데 그 4장이요. A4 요거 한 줄 이렇게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논문이란 게. 네. 그러니까 이거 한 5장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어떤 분들이 초반에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고등학생도 쓸 수 있는 그냥 리포트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에 있는 일부 누구 교수가 얘기하기를 이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이 포스터는 논문이나 큰 차 없이 아주 대단하고 그거는 고등학생이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 논문의 내용을 저는 다 읽어봤고 1인을 대상으로 한 약간 예비 성격 수준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못 쓰리란 법은 없다. 단 혼자서는 못 쓰죠 당연히.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당연히 썼고 그 한 장짜리도 영어로 된 거 혼자 100%는 안 했겠죠 당연히. 지도교수의 도움과 그다음에 동료 도움을 받아서 썼겠죠. 예. 근데 뭐 나중에 면밀히 좀 살펴봐야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네. 방금 박사님 얘기하신 거랑 그러니까 왜 저는 추정컨대 왜 그랬냐면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제 추정입니다. 조국 교수의 건과는 다르고 별거 아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논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 조국 교수를 굉장히 공격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특혜를 받았고 논문을 쓰고 제일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한테도 그 화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건 논문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초록이기 때문에 논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써
그 수준이나 내용들을 조국 교수의 딸 같은 경우는 교수까지 동원이 되고 프로젝트를 한 큰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거는 우리 아들이 아이디어까지 생각하고 혼자 해서 다 했어. 혼자 몸에다 다 하고 했으니까 실험실은 빌린 것뿐이 아니라 애써 좀 축소시키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화근이 된 거죠, 지금은.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비판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논점은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실험실을 나경원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가 쓰게 한 거 아니냐. 네. 이거는 규명돼야 돼요. 사실상 이 네, 공공의 네, 맞습니다. 자산인 서울대 실험실을 네. 그렇게 말하자면 사유화했던 부분들 이것도 짚어야 되고요. 조국 같았으면 이미 뭐 가루가 됐어요. 이 사안만으로도 압수수색 들어갔어. 완전히 탈탈털이지. 게다가 또 만약에 이런 포스터를 갖고 IRB가 취소될 것이가 확실시돼 보이는 이런 국면에서 취소가 된다면은 이 포스터를 갖고 예일대 입학에 썼다면은 그 입학이 과연 그대로 인정될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 네,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좀 사실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쪽 예일대 그 입학 규정이나 그런 거 저는 모르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나경원 씨가 난 이 국면에서 네. 이 코너에 몰린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 포스터가 논란이 된다. 이 논란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논문 예일대 입학할 때 안 썼다. 이거거든. 이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그 근데 사실 논문을 그 포스터를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 해명을 바로 해버리면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이 사안의 상당 부분이 저는 클리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일대 여기 갈 때 스펙 만들었던 거 그거를 뺐을 가능성은 없겠죠.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안에서는 미국의 또 다른 뭐 명망 있는 굉장히 좀 VIP층의 자제들은 또 아는 사람 통해서 똑같이 어느 교수 밑에 가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결국엔 여러 가지 활동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입시들까지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수시 지금 학종이라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도 솔직히 미국의 그 롤모델 해갖고 그걸 따온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그걸 대학에 사용하자. 단순히 필기시험만 보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조국 장관 딸보다도 또 상황이 심각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뭐 나경원 씨가 조국 장관에게 내뱉었던 비난의 그런 말들이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된 건데. 저는 최소한 사실은 그렇게 몇 주 동안 조국 그 당시에는 후보자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회를 통해서 뭐. 근데 그게 본인한테 화살이 도는 건데 최소한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자꾸 변명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조국 지금 현재 장관에게도 네.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얘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 제스처는. 그렇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꾸 자신은 조국 장관이랑 또 다르다. 너무 그러면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또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해서 뭐 특권 교육, 나경원 입으로 특권 얘기가 나왔어. 지야말로 특권 교육을 행했으면서 그러면서 조국 장관을 비난했단 말이죠. 네. 아니 우리 기자들 응. 아, 그거 얘기 맞아. 김군 집 앞에 가서 똑똑똑똑 나와보라고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언론들이 아니 근데 저도 보도를 지금 하지 않아요. 보도를. 검색을 해보는데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 그 당시에 후보자였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됐다고 저는 치더라도 오히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으면 야당의 그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네. 환성인데 너무 많이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아, 좀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질문하다가 깊이 못 들어갔는데 근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지 제가 아주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그 나경원 씨가 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로부터 만약에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거 뭐- 대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가가.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야, 근데 막 던져도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아, 그러세요. 좀 던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국회로부터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연구비 네. 명목의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아니 근데 이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이 부분은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예. 나중에 진짜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돼요. 네. 네. 실제로 이게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윤석열 총장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그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이익관계가 지금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당시가 2015년인가요? 언제죠? 그게 그때가? 2015년, 14년. 14년, 15년. 예. 14년에 어떻게- 14년에 그 7월에 3주 정도 실험을 했고요. 네. 2015년 3월에 과학 엔지니어링 엑스포 대회 나갔고 네. 그해 8월에 음. IEEE라고 그게 이제 전기전자기술 그 학교 있죠. 네. 학술대 거기서 이제 포스터 발표를 했죠. 네. 그때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외통위원장 시절이었고 외교통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 2016년에 보건복지위원장. 아, 2016년. 위원장을 했어요? 네. 아, 2016년. 네. 2016년이면 대학 들어간 때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죠. 2016년에 예일대에 입학을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인가요? 채팅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제가 정말 열받는 게 제가 자꾸 그 나경원을 쉴드 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쉴드 치는 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런 거고 네. 혹시 또 잘못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교수고 의학 박사인데 좀 네.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지 쉴드 칠 생각 전혀 아유, 없습니다. 우리 예. 우리 청취자분들의 예. 마음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마땅히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도 안 하고. 아니, 근데 또 문제가 이런 얘기 또 예. 할 사람이 또 있어. 솔직히 제가 나경원 의원과 약간의 관계가 있어요. 솔직히.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의 아버님이 홍신학원 이사장 예,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있었고 제가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아 그래요? 개인적인 고등학교. 이야기 없네요. 근데 그 학교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그때 진짜 골 때리 이런 표현이 아니, 좀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독특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저 고3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아래 학년 애들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을 좀 했다는 소리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거를 나중에 너 그 저기 그 그렇죠. 확인 할 수 있어? 네가 그걸 그래서 전담할 제가 수 있어? 직접 뭘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 동문들 사이에서는 많이 잘 알려진 동문들 사이에서 얘기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요? 그거 확인되진 아이, 못했어. 참. 확인되진 못했어도. 응? 아 여기 저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겠죠 뭐. 그 예. 나체성, 그 뭐 학생들 막 노역시키고. 글쎄요 노역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니 학생들이 뭐 노동하러 온 건 아니고 배우러 왔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혹행위도 있었습니까? 가혹행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가혹행위는 솔직히 구타라든지. 우리 김용 교수도 중고등학교 때 안 맞아봤습니까 혹시? 아니 근데 많이 맞았는데 맞을만 하니까 맞았어요. 사실. 근데 아유 졌다니.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선생님들을 약 올리고 괴롭히고. 아 그건 맞을만하네.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 다녔어요. 맞을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맞을 일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맨 앞자리에 앉았고 항상 키도 작지만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항상 질문을 많이 하고 오히려 애들한테 맞을 짓을 많이 했지. 왜냐면 끝날 시간인데 쉬는 시간 잡아먹어서 질문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저기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네. 홍신학원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많은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뭐 제대로 지금 다뤄진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지 거론도 안 했어요. 예. 거론도 안 했죠. 알겠어요. 네. 우리 그 명승건 박사님이 말씀이 좀 신중하고 좀 이쪽 얘기도 저쪽 얘기도 좀 두루두루 좀 하시는- 들어보자 이런 두루두루 의미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천상 박사라서 그래요. 예. 그 이게 막 속 시원하게 개새끼들입니다. 그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에요. 김용민 박사님. 아 내가 박사인가? 예. 같은 박사끼리 왜 그러십니까? 아유, 같은 박사가 아니에요. 네. 저는 짜장 박사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벽돌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벽돌 얘기. 아, 흥진학원. 벽돌 나르는 거. 그 노역이지, 씨발, 뭐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씨가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무슨 뭐 특권을 비판하고 이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그냥 누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그게 화가 나신 그 거죠. 부분은 누가 봐도 아니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비판받을 건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얼마나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까? 저 후보자에게 그 당시 네. 후보자에게. 예. 지금 뭐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굉장히 속이 답답한 모양이더라고. 예. 또 안에서 또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게다가 지금 아들만입니까? 그 딸 문제도 있잖아요. 네. 성신여대. 진거리 형이 딸까지 아 지금 딸 고발했어요? 문제까지 고발했어요. 들어갔더라고요. 예. 근데 왜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을까? 근데 검찰은 정말 탁 치면은 한 번에 다 파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들 실체적인 아니,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음. 20몇 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특수수사관 투입해봐 하지.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은 찍소리도 안 하지. 네.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 도리어. 네. 근데 지한테 그렇게 해봐.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고 틀림없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청문회 전까지는 표창장 뭐 이런 걸로 하다가 청문회 끝났잖아요. 네. 이제 장관 임명됐잖아요. 그 뒤로는 언론 보도에서 표창장이 딸 얘기는 쑥 들어가고 사모펀드 아 그렇구나 하나씩. 5천 조카 완전히 이 프레임으로 또 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은 오늘 건지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그 이런 주변 우리끼리 청장으로 사람들이라든지 하자. 우리끼리 청장. 검찰총장 그 주변의 인맥과 네트워크와 또 지금 현재 뭐 그분들의 욕망까지 면밀히 내리다 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 말씀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똥 밟았다. 똥 밟았다. 잘못 잡았다. 지금 잘못 조국을 털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무게 있게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굉장히 좀 민망한 모양새로 이 사건이 그 윤석열 청장에게 굉장히 민망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 그분 말은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검찰 관계에서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걸 그분에게 좀 도움을 많이 구했는데 적중했어요. 적중했어. 그런데 그분 얘기가 지금 윤석열 청장이 그야말로 똥을 밟았다. 그 후배들이 막 이렇게 청장님 지금 검찰이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이거 터셔야죠. 씨발 이 조국은 이 나쁜 놈인데 이게 좀 이거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 불의를 방관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랬단 말이지. 또 게다가 또 윤석열 청장으로서는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통상 이제 윤석열 맞아요.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놨어요. 사실 검찰 인사를 할 때는 PD 법무부하고 논의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 뭐 이름도 없고 뭐 힘도 없는 물러날 날만 잡아놓은 그 누구야 그 박상기 네. 장관 논의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내부 불만이 어마어마하다고. 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나름대로 검찰들의 뭐 의기를 막 세워주고 지금 검찰을 사실상 힘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국 터는 거다라고 해서 딱 들어왔는데 이건 발빼기도 쉽지 않은 그 결론도 보장할 수 없는 뭐 아마 나온다면은 뭐 저기 저 조국 5천 조카 구속 정도? 아니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 이른바 의전원 들어가 보겠다고. 네. 봉사활동한 거 표창장 그거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표창장을 위조를 하는 그런 멍청한 부부 교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지. 상식적으로. 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조국 장관은 아니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 정도 표창장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저 교수였으면? 근데 그 학교 교수였으면? 더 황당한 건 그거를요. 압수수색하고 수십 명의 특수수사관을 동원해서 지금 그걸 했다는 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잘못 꼬리를 아니, 잡은 그러니까 거야. 근데 아무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그런 거 갖고 대단한 것처럼 막 데스토피라는 것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직인 얘기 우리 다 나왔잖아요. 그런 거야 누구나 다 막 이렇게 쓰니까 직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어디나 제 다 와이프가 갖고 있잖아. 직인 얘기에 광분했잖아.
우리 애청자분이 김프로 아니면 주기자라고 그러던데 네. 아니 무슨 김용민이의 그 인적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만나는 사람이 10명밖에 없는 거야. 인적 몇 명, 네트워크요. 몇 명. 생각보다 인맥 넓어요. 네. 생각보다. 저기 김용민이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건 맞는데 사실 저도 김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김프로하고 저기 주기자 아니면 없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은 제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프로는 지금 딴 직장 잡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아님이 한참 얘기 듣더니 네. 주기자군. 그런데 아니, 저도 그 생각인데 주기자가 맞는 거 아니 같아요. 저는 주기자 맞아요. 주진우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김용민이가 저기 무슨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아들 네. 아내 딸 말고 뭐 한 10명밖에 저기 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 예,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휴대폰 예. 한번 압수수색 한번 해봐요. 예. 번호가 몇 개 있나? 나 참, 이거. 번호?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봐봐. 네, 주소록 보여줄게. 예. 자, 주소록 한번 봐봐. 없어 보여. 자, 이게 604호 에어컨을 포함해서 그건 뭐예요? 아, 이 에어컨 수리기사. 아, 이거 뭐야, 이게. 연락처 숫자가 네. 1035야, 1035. 1035. SBS 러브 FM 104.5. 아, 103.5. 예, 그래. 1035명의 그 인맥이 하필이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카톡으로만 대화 나누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차 나가도 제가 저장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인맥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기 우리 네.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려고 했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믿었죠. 예, 그래서 무리수를 두다시피 밀어줬는데 이 되자마자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주의자의 한계입니다.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그렇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예. 누구의 편도 들지 아니 뭐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뭐 나경원을 실드하고 뭐 조국교 실드 저는 제 편입니다. 저만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말 이렇게 결연하게 하세요. 저는 김용민 교수도 네. 100% 믿지 않습니다. 뭐 저를 믿으세요. 저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뻥만 치는 사람입니다. 야부리꾼이에요. 예. 하지만 그런 박사님도 바디로 지금 믿는다. 아니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저 이거 하면 난리 납니다. 예,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이 우리 저 명승권 교수님이 국립암센터 교수고 그럼 공무원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기타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그 공공기관 공무원은 직원이기 아닙니다. 때문에 공무원이든 아니든 예.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안 돼 인생 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 안 갖고 다니잖아요. 예. 우리 그런 분이에요. 근데 술은 좋아해요. 예. 술을 좋아하니까 저기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무슨 격한 말을 했다든지 어느 뭐 이렇게 뭐 편드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도 그 미치는 여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분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절대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분임을 아시고요, 우리 애청자분들 좀 근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뭐 우리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나경원 의원의 아들 의혹이 불거졌을 때 뭐 언론이 이만큼의 화력을 집중한다든지 또 검찰이 또 한번 이 궁금증을 풀어볼 정도로 저렇게 또 집요하게 움직인다든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으면은 이렇게까지 화가 나시지 그렇죠.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니, 지금 뭐 알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실검에 뭐 제 이름 안 보이나요 혹시? 선생님, 제가 TV 말씀드렸지만 나오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다. 아, 이거는 그래요? 녹화 안 방송입니다. 되는구나. 네. 녹화 중입니다. 아니, 녹화 중인 걸 지금 보시는 거지. 저 좀 김어준 헷갈린다. 그렇지만 실시간이잖아요. 김어준하고 저는 세계가 다릅니다. 예, 그래요. 본지 좀 오래됐습니까? 예. 아니 그 양반하고 아니 뭐 연락이야 그 자주 하고 또 자주 만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분의 영향력에 비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저는 말 나온 그냥 김에 전 그 김어준 그냥 미투 상품처럼 가야 나의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말 나온 김에 제가 지난번에 다스베이다 출연했을 때 꼭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김어준 총수한테.
옛날에 그 2012년도인가 그때 우리 검진 받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네 분이서, 예. 세 분이서 예. 이 주진우 기자랑 예. 이렇게 김호준 총수 그 약속 잡아주신 예, 분이 김용민. 공지영 작가입니다. 네, 그 당시에 공정 작가가 독일에 있었는데 네. 급하게 전화했고 우리 낙훈 식구들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뭐 검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네. 검진 끝나고 제가 또 이렇게 브리핑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러면 이제 점심을 보통 같이 먹으러 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다 준비까지 하고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박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냥 떠나시더라고 세 분이.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 분이 저 고기 먹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점심 때. 100% 고기 먹으러 그러니까 저 갔어요. 빼고 그래갖고 너무 아쉬워갖고 왜 그러셨냐고 내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섭섭했다. 죄송합니다. 네, 얘기를 좀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사담은 두 분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4,000명이 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해주십시오. 예, 총수한테.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 명승건 박사님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맥락을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특권에만 전 집중을 한 거죠. 네. 아니 아무래도 우리가 저 서울대에다 전화해가지고 시험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나? 랩 좀 빌립시다. 예,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에 전 격분을 했는데, 예, 그건 상당히 타당한 그런 우리가 문제 제기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은 교수가 교수가 책임져야 책임져야겠죠. 되겠죠. 예. 그것도 뭐 무슨 나경원 씨가 거기 뭐 무슨 직원으로 있거나 혹은 뭐 책임자로 있는 게 그렇죠.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죠. 교수님이 좀 곤란을 당하죠. 사회적 망신을 좀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교수밖에는 뭐 사실 네. 뭐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보니까 네. 서울대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어떤 분께서 이제 다음 주 관훈 나이트 클럽은 서울대 랩에서 하자. 연락 한번 해서. 랩 좀 빌립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눴는데, 우리 전반에 걸친 이런 특권을 말할 수 없는 특권의 상징 나경원 씨의 실체를 네. 소상히 살펴봤고, 저희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에 그 또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오늘 소상히 따져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명승권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나이트 클럽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유튜브 명승건 TV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